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버피 온라인 커뮤니티 강세호입니다. 201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대비 정책토론회, 오늘은 네 번째 주제로 개인자산을 투입한 민간기관에 공익목적의 재무의 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은 태생이 영리사업자입니다. 민간을 아무리 비영리로 포장해도 태생은 영리입니다. 지난 5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가기관, 민간기관의 한 유형인 재가기관에 재무규칙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하위 법령, 하위 재무규칙을 만들기 위해서 TF가 구성이 되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아직 끝나지 않은 영리 비영리 논쟁이라고 하는 주제가, 한쪽은 하위 법령을 통해서 민간 노인 장기요양 기관에 적합한 그런 재무규칙을 만들어 보자는 파가 있고, 또 한쪽은 절대 민간기관에 비영리를 근간으로 하는 재무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간 진행되어 온 경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장기요양기관의 요양사업, 장기요양사업은 처음 분명히 영리를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익사업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수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정부가 장기요양사업이 비영리사업이고 비수익사업이라고 했다면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 초기에는 보건복지부의 건의로 수익사업자로 출범을 했고, 분명히 고유번호증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인가 로또시설도 수익사업으로 출발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얼마 있다 보니 기획재정부가 사회복지법인과 비인과 로또시설에 고유번호증을 다시 부여해가지고 3.3%의 소득세를 면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노인복지법 적용 장기요양기관에 공익목적의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는 그런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가.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장기요양기관에 소득세 면세를 위한 세법 개정을 해서 정부는 차근차근 영리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 전환한 작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7월에 재무규칙이 통과가 되었지만 그것을 바로 적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가 2014년도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 2013년 말부터 시설기관에 재무규칙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를 통해서 전국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바른노인복지실천협의회 등 민간기관이 주관해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집단적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 특성에 맞는 재무규칙 제정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넋을 잃고 있는 사이에 김성주 전 의원이 이상한 정부의 청부입법을 만들고, 이에 반발한 민간기관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오재세 당시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화해입법, 수상한 두 개의 법을 동시 발의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여기에 대해서 상임위 통과 시 남인순 의원안과 짬뽕된, 완전 변질된 계약이 담긴 노장법 개정안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장기요양기관 대연합회에서는
노장법 국회 통과를 결사 반대하는 시위 등 주도를 했던 것이고, 그 결과 노장법은 1년 6개월간 법사위가 계류돼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9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장법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고 현재 전국 재가장교양연합회 회원 700여 명이 집단 헌법소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노인정책관, 전 요양보험제도과장, 앞으로 TF 구성 때 이무단체 대표들이 참석하게 해줄 것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허공에 날려버렸습니다. TF의 4대 법인 단체 위주로 팀 구성을 해서 민간 단체 대표들은 한 사람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실무 TF에는 단장에 노인정책관, 그 다음에 복지부에는 요양보험제도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사회서비스 지원과장 등이 참석하고 있고,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는 차지숙 시흥동 성당 데이케어 센터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는 김철희 미소요양원 원장, 노인복지중앙에서는 이은주 중앙회 사무총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정보협회에서는 남정태 이사, 전문가 그룹으로 임은실 대구보건대 간호학과 교수나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이현주 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 손혜진 삼덕회계법인 상무이사, 그리고 공단 관계자로서 신일호 요양운영실장과 이정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장. 이 TF의 면모를 보면 전문가가 없습니다. 전문가가 없는 TF가 어떤 정책을 바로 낼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재무회계 규칙에서 민간기관들이 주장하는 것은 투명성은 보장하되 민간의 수익성과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건복지부 말대로 투명성은 유지하되 그 공익목적의 사회복지법인이나 기관들이 적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그대로 좀 손을 보지 않고 그대로 민간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결사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무회계 규칙은 민간기관의 수익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기관을 수익 0으로 설계된 그런 개념이에요. 이 하위 법령에서 수익을 인정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민간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굉장히 많은 그런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어느 밴드에서 굉장히 울분을 토하는 회원들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민간이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만든 그런 시설에 직접 인력에 해당되지 않은 시설 대표는 급여라든지 이익금을 가져갈 수 없는 체제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북한도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국가에서도 없는 그런 아주 험악한 일들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수익을 확보하고, 수익이란 토지 초기 투자 비용이라든지 은행 차입금, 이익금 이런 것들을 보장해야 되고, 민간이 공익과 구별돼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상기 역할과 과제가, 상기 TF 역할과 과제가 미흡시는 민간 임무단체연합은 끝까지 싸움을 지속을 하게 될 겁니다. 시설기관과 시설기관이 헌법소원 등 신재무회계 규칙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개정 반대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죠. 다음 주제는 갈수록 심해지는 요양보호사 구인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